럭키들 이거라고. 멋있게 차. 중고차 시장 장안편으로 올라오세요. 짠한 사람들. 이건 뭐 어떻게 여기서 아저씨 이거 차 이거 지붕 어디 갔어요 지붕? 지금 여기 갔던 탑을 누르면 네. 지붕이 또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오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한참 걸리네. 럭키들 조금만 기다려. 다칠 거야. 미친놈 같다 너. 와 이거 여자들이 좋아해요 이 차? 아우, 여자들이 레인지로버 좋아하는데 오픈카도 좋아하잖아. 이거는 레인지로버 오픈카. 와 개간지네요 이거. 오 뒤에 꽃도 있어요. 항상 준비해 놓죠. 야 씨. 준비된 여자를 남자입니다. 준비된 새끼네요 너. 네. 완전 준비된 새끼네. 럭키들 밑보럭. 진짜 토할 것 방송 같다. 나가는 거 아니죠? 나가지 임마. 그치 이건 꼭 내보낼 거야. 이거 라이브예요? 당연하지. 그치 다 나고 있어 너는. 끝났어 이제 너는. 추억을 함께한 내 차. 폐차하지 말고 수출하세요. 카날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밑보러 럭스입니다. 밑보럽. 아 또 우리 또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시팅프로 대표님 어떻게 테슬라 버리고 테슬라 잘 타고 있죠. 테슬라 때문에 이 차를 못 타가지고 거의 새 차인데요 이 차는. 거의 새 차네. 세차 냄새 아직도 나고. 예. 테슬라만 타느라고 M2는 거의 박물관에 가야겠는데 이거. 테슬라는 3만 킬로 탔는데 지금 M2는 17,000 탔어요. 요거 17,000? 네. 거의 신차죠. 거의 신차네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벨로스터 N을 내가 지금 타다가 또 왔고 너는 벨로스터 N을 소유하고 있고 이거 함께 같이.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보는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할 거야. 저 N하고 M하고 붙이면 저거 말이 안 되지. 말 붙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은 제목을 보고 이렇게 왔을 텐데 사실 내 생각엔 그래. 현대가 벨로스터 N을 만들었잖아. 네. M하고 AMG하고 그다음 GTI 같은 이런 고성능 차량들을 생각 안 하고 만들었을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 다 경쟁 상대 아니에요? 경쟁 상대인 거야. 근데 이제 현대차나 N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저 친구도 그렇고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아닌데요. 아니 경쟁 모델이 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는 이거랑 저거랑 그냥 극한까지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랩타임을 재면서 막 하면 당연히 제가 지지. 벨로스터 N이 질 거란 말이야. 그냥 순정 상태에서는. 근데 여러 면에서 얘가 조금씩 우위에 있을 거라는 건 알아. 가격도 당연히 위로 올라가 있고 가격 대비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언젠가는 N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M과 AMG를 잡으려고 나온 거잖아. 네. 그런 라인을 만들 거고. 그럼 사실 실제로 죄송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M 중에서 제일 밑에 동생 요거잖아. 제일 밑에 게 요거잖아. 얘하고 비교해 볼 만은 하잖아. 그렇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M2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M2부터 N이라는 건 이제 우리 앞에 영상에서도 봤고 지금 내가 이제 타고 왔고 N에 대해서는 굳이 특성을 막 얘기 안 해도 되겠고 이 M2라는 차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일단 저는 원M 매뉴얼을 조금 타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는. 근데 그 다음 기종으로 나온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근데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M4를 원래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M4 할인이 폭풍 할인이었는데 그거를 그때 이제 M2가 이제 나온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M2 쪽으로 쏠린 거예요, 제가 관심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6개월 전부터 제가 기다려가지고 M2를 받았는데 100주년 에디션이라고 해서 여기 좀 멋있게 카본 파츠들 아래 딱 다 있거든요. 뒤에 스포일러부터 아래 스플리터부터 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차를 받아가지고 탔죠. 그렇게 해서 타서 저는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일단 당연히 차가 조금 더 컴팩트하니까 더 M스럽게 탈 수 있겠구나.
그치. 요게 일단은 너 얘기는 그거잖아. M3나 M4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M2가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M부터 이제 수동이었잖아. 네네. 사실 벨로스타 N하고 1M하고 비교하면 더 재밌기는 해. 그렇죠. 수동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1M은 옛날 차잖아. 그렇죠. 옛날 차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도 직접적으로 둘을 비교하진 않아. 얘랑 비교하지. 그럼 얘 지금 나온 차고 그것도 지금 나온 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요건데 네. M이라는 그 브랜드의 특성상 운동 능력,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특성상 이렇게 짧은 베이스의 차가 분명히 어울릴 거다.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때렸어요. 이게 M2가 또 M2가 어떻게 때렸냐면 그 진짜 스포티한 드라이빙으로 정말 펑카 그 자체다라고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실제 실물을 봤을 때도 정말 좀 마음에 들었고. 그치. 이 색깔 그리고 특히 이 색상. 네, 아우 지금 재밌죠. 지금 미치겠다. 씨. 너 얘기해라. 네, 그리고 배기음이 M4보다 좋은 거예요. 어때요? 배기음? 네. 몰라, 나 지금 재밌어. 너 얘기해.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배기음이 조금 더 멋있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펑카라면은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렇게 돼서 테슬라랑 펑카랑 그러니까 M2랑 이렇게 갔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만족하면서 탔어요. 만족하면서 탔죠. 보통 이제 내가 리뷰를 시작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차를 좀 몰고 난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차를 받아서 막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극한 상황까지 뒤가 털리는 상황까지 만들 수는 없겠지만 M은 M이네. 후륜의 느낌이 딱딱 나면서 이 변속기 체결감 봐라. DCT에 와, 그냥 바뀌어. 근데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게 하체가 내가 지금 스포츠 플러스를 넣었단 말이야. 네. 스포츠 플러스 말고 스포츠를 넣었어. 스포츠 네. 플러스라면 하체가 한 번 더 바뀌어?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지금 하체는 지금 이 상태야? 하체는 M2는 한 세팅이에요. 한 세팅이야? 네. 이거? 그래서 데일리 세팅이나 이거나 똑같고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은 저기 기어 변속 그 RPM이 바뀌고요. 지금 하체는 그럼 계속 이거야? 하체는 바뀌는 계속 거 이거예요. 없어? 그리고 데일리카로 타기엔 좀 딱딱해요. 데일리카를 타긴 딱딱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스포츠성으로 타기에는 벨로스터 M보다 물렁하다. 그런 느낌이. 그렇죠. N도 N 버튼 다 쟤는 누르고 엄청, 그러니까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굉장히 단단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M 같은 경우 우리가 N과 M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비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같은 차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사람 타라고 만든 거잖아. 아니 전 비교가 된다고 보는데요. 같이 타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N과 M 마크가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N이랑 그래서 M. 더 재밌잖아. 그러기도 한데, 그러니까 M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 만든 M은 물론 스포츠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긴 하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M을 참 신기한 게 로드스터에 잘 안 넣어. G4 M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G4 같은 게 로드스터잖아. 로드스터는 말 그대로 편안함을 위한 이런 세단 베이스가 아니라 달리기 위한 베이스의 뼈대를 가지고 나온 차란 말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부나 페라리들 다 미드십 차량들, 그 다음에 뭐 포르쉐 다 그런 거고, 네네. 911 같은 거 다 박스터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달리기 위한 세팅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 네네. M은 달리기 위한 세팅으로 시작하는 차가 없어. 알지? 그래요. 가만 생각해봐. 1M,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뭐 각종 MX부터 시작해서 M을 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네네. 달리기 위한 세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M3잖아. M3가 가장 유명한, M3가 가장 많이 팔리고 M3가 가장 M 중에서 대중적인 거잖아. 네. 라고 했을 때 M3는 3시리즈란 말이야. 네. 그럼 3시리즈는 뭐야? 뼈대 자태가 세단이지. 세단이죠. 그러니까 세단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한계치가 분명해. 어쩔 수 없어. M은 무조건 한계가 있어. 넘을 수 없어. 박스터 절대 못 넘어. 가격대가 이건 비슷하게 겹쳐서 얘기할 뿐이지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벨로스터 N은 물론 걔도 해치백을 기준으로 나왔지만 걔는 아예 그걸 만들 때부터 서킷이나 이런 거를 좀 재미있게 타기 위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NJ는 물론 베이스 자체는 해치백이기는 하지만 요것도 어떻게 보면 해치백하고 비슷한 휠베이스보다 조금 더 길기는 하겠지만 얘는 그런 거야. 그런 운동 성능만을 부려서 우리가 랩타임을 제고하는 서킷이나 그런 데 특화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일반 데일리성에서 이렇게 와인딩 코스 같은 걸 돌아 나가면서 그 다음에 데일리성도 있게 트렁크 공간도 있고 뒤에 사람도 타고 지금 되게 편안하시잖아? 이런 것들도 타면서 이렇게 갈 때 제낄 수 있고 이런 식의 조금 더 특화된 것이고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현대는 처음 시작이니까 무조건 스포츠성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런 데서 랩타임 같은 거 치면 또 안 되겠고 무조건 일단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돼서 나온 거야. 하체만 그냥- 봐도 그래. 아니 그냥 예전에 벨로스터전 할 때 그때 레이싱 머신으로 세팅한 그 세팅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느낌이에요. 완전 뭐 소스 세팅 단단하게 해놓고 근데 오히려 스테빌라이징은 조금 약한 느낌인데 역으로 뭐 18인치의 피제로에 아예 그냥 정말 피제로 타이어를 그냥 순정으로 껴놨다. 네, 순정으로 피제로 껴놓고 그리고 LSD도 완전 제대로 개입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냥 뭐 LSD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네. 근데 얘는 딱 봐도 지금 일단 뭐 편의 장비 다 걔도 있겠지만 막 이런 모든 내비 같은 것들도 보면 사람이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편의 장비지 이게 뭐 서킷에서 쓰는 그런 편의 시설의 UI들이 아니잖아. 그쵸. 전혀 그거 없고 여기 있어봐야 여기 그 기술 체험하기 위해서 이거 다 나오는 거 이거 요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 요거 정도. 요거는 일반적인 모델들도 나오는 다 차들이 나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말고는 이것만을 위해서 특화적으로 뭔가 만들어놓은 그런 뭐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 쟤는 이제 따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물론 이거의 세팅값이나 이거의 재미나 모든 것들의 엔진 마력, 성능, 반응 이런 것들은 저걸 넘어서게 만들었어. 차량 가격이 있는데 당연한 거고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BMW인데 아니, 그리고 일단 6기통에 370마력 기술. 그럼 6기통에 370마력을 줬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만들었잖아. 근데 정말 재밌긴 해요, N. 어땠어요? 하체가 지금 보면 N은 일단 바닥에 붙어 있어. 단단해. 그리고 뭔가 일단은 수동이라는 그거 자체가 변속에 대한 어떤 체결감 그거 자체가 내부 매칭 하시면서 타셨어요? 아니면 아예 내부 매칭을 하고 찼지. 일반 도로에서 내부 매칭을 하고 타야겠더라고 보니까. 예, 일반 도로에서. 그리고 M은 지금도 느껴지지만 이런 도로에서 와인딩 타고 이렇게 하기에 딱 좋아. M2 약간 이상한 느낌 안 들어요? 근데 N보다도 오히려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는 느낌? 이거 약간 좀 뒤뚱거린다. 뒤뚱거리는 게 이게 있어요. 뭐 때문이지? 이게 무게 중심이 위에가 무거워서야 아니면 하체가 좀 물렁거려서야? 아니요, 하체 세팅은 단단하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스테빌라이저도 땡땡한 거 이만한 거 달고 단단한데 이게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요. 좀 보니까 이것도 다 스틸이고 위에도 스틸이고 해서 N이 1400kg잖아요. 얘는 1590, 160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게가 위로 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걸 와인딩을 할 때도 뭐 약간 버스랑 비교하기엔 너무 애한테 미안하고 그 약간 위에서 이렇게 지탱을 해요. 여기 약간 단전에서 보통 이렇게 포르쉐만 타도 그러네, 이게 지금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돌아 나갈 때 선회력이 선회력이 좀 위에 있네. 실제로 서킷에서 뭐 한 번 딱 돌았거든요. 근데 그때 서킷에서 찍은 거를 제가 드론으로 좀 찍고 보니까 생각보다 롤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가 아까 그랬잖아. 타자마자 이거 서스펜션이 어때? 이거 스포츠 플러스를 넣으면 변해라고 말했었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내가 지금 롤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짧은 차가 왜 이렇게 롤을 많이 느끼면서 가게 만들어지지? 물론 잡아 나가. 뭐 털리거나 이런 거 느낌 없이 잡아 나가는 부분인데 운전자가 느끼는 그
우리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것들 있잖아. 네네. 이런 느낌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 M보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M3에 비해서 조금 M4에 비해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 N에 비하면은 뭐 또 그렇죠. 뭐 그런 근데 좀 N이랑 M은 오버와 언더의 그 대결의 느낌이라 맞아. 사실 너가 느꼈을 때 N하고 이 M하고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버와 언더의 싸움인 것 같아요. 뭐 그 차이냐? 와인딩만 가도 사실 뭐 여기 말고 조금 뭐 공도 반 공도 뭐 서킷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서킷이라는 가정하에 탔을 땐 정말 오버와 언더의 싸움인 것 같아요. 뭐 N 같은 경우는 정말 지니지 속도 좀 세게 들어가서 언더로 밀어붙이면서 이제 LSD를 잡으면서 이제 코너를 돌고 나간다면 M은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서 뒤를 털면서 이제 그치. 토크를 쏟아내서 토크를 이제 쏟아내고 탈출하는. 드리프트를 살짝 하면서 살짝 뒤에 멸치면서 날리면서 짜릿하고. 그런 그 차이잖아요. 정말 그 약간의 둘의 약간 악동인데 성격이 다른 악동. 맞아. 그런 두 느낌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력만 세면은 베렌이 더 서킷 랩타임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또 그게 너무 세버리면 나 그런 생각도 했어. 현대가 벨로스터 N을 만들면서 분명히 그 가격에 출시를 하면 저렇게 20살이야 쟤.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사면서 막 날려 먹으면서 도로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마력을 이렇게 더 줄 수 있는데 분명히 와 역시 M이다. M은 M이죠. 야 근데 지금 M은 감상이 난다. 왜 팝콘이 안 터지지? 나 스포츠야. 스포츠? 와씨 역시 이게 좀 뭐라 해야 돼. M은 좀 조져줘야 돼. 근데 어쨌든 저런 친구들이 N 같은 경우에는 나볼까? 저 가격대에 그냥 쉽게 또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죠. 서킷에서만 탄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을 거야. 현대에서는. 왜냐하면 거기는 안전장비 어느 정도 갖추고 헬멧도 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킷에서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덜 위험해. 근데 일반 공도에서 저걸 서킷에서 하는 세팅으로 맞춰놓은 걸 일반 공도에서 타버리면 저 하드한 세팅을 정말 도로 노면이 올라온 상태와 그리고 어느 정도 도로에 이런 흙 지금 보면 이제 모래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와 그 다음에 타이어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조지고 지지고 해야 되거든. 조금 걱정되지 않아요? 겨울 때? 겨울에 걱정될 거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야. 특히 피제로 적어가지고 아직 벨로스터 N이 출시된 이후에 겨울이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이제 또 처음으로 저런 서킷 머신을 타는 친구들이 겨울에 이제 여름에 타듯이 좀 자신 있게 타다가 안 돼. 지금 방금 여기서 돌아나가는 정도에 그냥 털려. 내가 그 친구를 뭐라는 게 아니야. 운전이라는 것은 사실 스킬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 일반 특히 공도에서는 스킬로 타는 게 아니야. 경험으로 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현대에서 어느 정도 더 출력을 주고 어느 정도 더 하드하고 어느 정도 더 랩타임이 나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할 수는 있었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안 한 것 같은 느낌? 내가 지금 계속 타고 오긴 오는데 M은 M이다. M은 M이죠. 특히 2단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 이렇게 끝까지 쥐어 짜면서 갈 수 있는 이 느낌. 그 변속했을 때의 변속을 먹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DCT에 그래도 베레는 뭐 변속에 대한 거는 뭐 이게 좀 다르겠지만 이건 오토니까 탄력 있게 착 들어가는 DCT가 저는 좋아요. 경쾌하지. 또 전기차 타다가 이걸 탔을 때 밀어주는 느낌은 그리고 이런 소리와 턱 하고 걸리는 이런 변속기가 마지막에 걸렸을 때 이 소리와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얘도 수동 못지않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수동이야. 나는 이게 옆에 패들 쓰잖아 항상.
그래서 패들이 아니라 옆에 이제 기어를 쓴단 기어를 말이야. 쓰- 달릴 때. 패드를 안 쓰고 기어 쓰시네요. 나는 그러고 이거로 보니까. 써. 왜냐면 이게 재밌어. 그리고 항상 달리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더 쓰게 돼. M을 벨N처럼 타시네요. 나는 R8도 항상 여기로 변속하거든. 여기로 변속하는 이유는 그냥 습관 그리고 재미. 뭔가 이렇게 찰칵 걸리면서 웅 하고 가는 그런 반응이 있지. 그게 왠지 수동을 모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도 뭐 R8이나 M 정도만 돼도 그 저기 사실 소프트웨어에서 웬만하면 받아주잖아요, 기어 변속을. 그치. 뭐 R8은 다 받아. 네. 그러니까 재밌어. 와, 이거 2단 진짜 재밌다. 뒤에 괜찮아요? 저 친구 토 쓸리지 않아요? 저 친구 제 차 많이 타서 괜찮아요. 그래? 무섭다 그래. 우리 멀미약 하나 먹고 와. 역시 M은 뭔가 딱 돌고 나면 시원한 맛은 있다. 그냥 끝까지 쥐어짜면서 그냥 차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쥐어짜 보자 라는 느낌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도 일상 영역에서는 모든 버튼을 다 끄고 그냥 다닐 때는 편안하고 편해요. 이것도 컴포트 놓으면 이렇게 사운드 시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도 좀 이렇게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갔을 때 어떤 차를 탈지에 대한 오늘은 M을 타자. 그러니까 여러 차들이 있을 때 딱 그냥 가게 돼요. M 쪽에. 물론 R8 최근에 입양 보내셨지만 갔어. 안 슬프세요? 안 슬프세요? 다른 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 반나절 만에 팔리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반나절 만에 팔렸는데 소문이 아니라 진짜. 진짜요? 가져가 버렸어. 그 형님이야 뭐 워낙 차를 잘 관리를 하시니까. 에이, 그냥 매물이 워낙에 없어서 그건 내놓으면 나가더라고. 그건 컬러가 투 옵션이잖아요. 랩핑 되면은 또 화이트잖아요. 그 랩핑지가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랩핑지라서 더 이상 그 랩핑을 이제 그 R8의 그 랩핑이 이제 없는 거지. 다음 차는 그냥 저는 럭스TV 구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내 차? 우리 다음 차? 네. 그럼요. 말해주지 않아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다시 N하고 M의 비교로 간다면 네. 두 차량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정의를 한번 내려봐. N은 어떤 차고 M2는 어떤 차다? N은 정말 서킷 가고 싶은 차고요. 그리고 정말 이 운전의 재미. 그러니까 게임하다 나와가지고 게임 속에 있었던 걸 현실에서 그대로 녹여내. 그 흥겨움을 그대로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정말 펀하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타요. 과격하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어 걔는. 그죠. 약간 그 정도가 N은 있어요. N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냥 조지라고 만든 차인데 하고서 조질 수밖에 없고. 아니 딱 N을 타면은 하체가 다 맞춰줘. N을 타면은 그 느낌이라니까. 인제 서킷에서 이제 그 밸런스 도전을 한다. 경기 시작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집에서 예. 주차장을 나오면서 뭔가 비장한 느낌. 그런 느낌 같아서 그런 정말 운전을 좋아한다라는 그 느낌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매뉴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재미로 그리고 진짜 서킷에 가고 싶은데 사실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운 거고.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딱 그 중간이죠. 근데 하지만 N과 M 중에서 M은 그 중간이다라고 하지만 아까 몰아 제꼈을 때 딱 단수를 체결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짜릿하게 되는 느낌은 N이 가질 수 없는 그 영역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M에 미치는 거거든 사실은. 아니 M을 중간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측면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제 기준이었는데 M과 N을 그냥 놓고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N은 사실 넘사벽이에요. M한테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물론 재미가 있는 거랑 그리고 요즘 말도 많았던 것처럼 뻥마력 270마력이라고 했는데 다이노 테스트했는데 210몇 마력 나와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힘이 많이 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게 펑카가 그래도 뭐 하지만 공도에선 그만큼을 다 부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 영역대에 있어서는 그 가격대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라고 그 할 수 있는 거고. 가성비랑 그래도 그 가성비 이상의 거를 원하는 M이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지금 M하고 N하고 직접적인 성능 비교를 한다면 이건 처음부터 비교 자체가 안 돼. 힘들어. 근데 비교를 하자면 아까 너가 말했듯이 N은 정말 서킷 가고 싶은 지하 주차장을 나오면서 뭔가 비장한 느낌으로 탁탁탁 가는 거. 얘는 그냥 처음부터 웅 하고 했을 때 그 배기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 M이라는 어떻게 보면 슈퍼카 영역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그런 DNA를 가진 차이면서 편안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N은 여기까지 한계가 있다면 얘는 이 한계가 여기까지야. 근데 N은 여기까지 한계를 계속 느끼면서 가지고 해준다면 얘는 여기쯤 있다가 잠깐 기아를 내리면 올라갔다가 내려와.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짜릿짜릿한 그 느낌 있지. M이 주는 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느낌 때문에 M을 계속 소유하고 싶은 거고. 네, M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리고 거고. 또 가장 큰 건 후륜이죠. 그렇지. 후련의 그 짜릿짜릿한 그 느낌, 그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로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오늘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벨로스터 N과 그 다음에 독일을 대표하는 M2 둘을 직접적인 비교 시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을, 같은 도로에서 같은 느낌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좀 M이라는 브랜드, 즉 N이라는 우리 고성능 차량이 독일 브랜드 같은 이런 고성능 차량들을 얼마나 많이 좀 따라갔느냐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N은 N이고 M은 M이에요. 성향 자체가 다른 차량이고, 얘는 서킷을 가고 싶게 만들어지는 차량이고,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와인딩 도로 이런 데를 이제 다니고 싶은 차량이기도 하고. 근데 또 여기가 지금 약간 좀 양평 쪽에 있는 와인딩 코스인데 두 차량을 동시에 몰아봤는데 N이 더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만큼 정말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N이 언젠가는 이 M을 따라잡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정말 자랑스럽게 럭스가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팝콘을 빠바바방 튀기면서 벨로스터 N을 가지고 M을 따는 날이 나오겠죠. 어쨌든 날씨 점점 쌀쌀해지니까 좀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한 6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많이 좀 추워졌는데, 뭐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제 좀 추워지면 고성능 차량들을 할 만한 노면 온도가 이제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희 SUV라든가 다목적 차량이라든가 그런 이제 세단이라든가 고급 세단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좀 하려고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하나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